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 아제 마라 승하제 오지. 깨어있어야 할 수행자의 공동체가 천박한 욕망의 도구로 전락하려는 상황에서 비구니 성단의 청정성 회복과 시대에 부응한 성가상 확립을 모색하고 민주적 공동체를 발언하는 이번 공청회는 역대 비구니사를 새롭게 일궈내는 희망적이며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침묵이 덕이요 최선인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에서 사회적 요구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 우리 이웃들을 신뢰하는 길봇이 되는 일은 청정성가 공동체의 큰 책무이며 시대가 요구하는 화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6천여 비구니 성가 공동체를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 합리적이거나 민주적 절차도 없이 운영진 소수 스님들의 독단적 결정으로 흘러가는 일은 우리 모두가 묵인해서도 안 되고 묵인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상황을 묵인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화합을 해치는 엄청난 허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의 원인을 제공한 한 사람까지도 우리 공동체에서 탈락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6천여 청정수행자들이 화합하여 공동체의 건강한 성원으로 손을 맞잡을 수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희우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주제는 우리 스님들께서 받으신 자료집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큰 주제는 첫 번째 열린 비구니 모임의 결성 동기 발표를 할 겁니다. 발족 동기는 지난 9월 22일 개최된 전국 비구니회 운영위원회에서 제16대 비구니 종회위원 선출 과정이 비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던 현 운영위원 스님들이 탄식하는 목소리에서 저희들은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운영위원장이 비합법적으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염려했던 일들이 드디어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고 16대 비구니 종회위원을 추천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파행적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절차가 생략되었고 운영위원들은 어떤 스님이 몇 명이나 후보 등록을 했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 회의장을 나서던 운영위원 스님들 중 몇몇 스님들은 다시는 이 비구니 회관에 올 일이 없겠다는 생각까지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전국 비구니회는 과거 우담바라회를 모태로 해서 전국 비구니회를 창설하고 비구니 회관을 건립하기까지 많은 어른 스님들을 비롯하여 학인 스님들의 노고와 정성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어른 스님들께서 쏟은 애정과 땀방울은 후학들로서는 가히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한 비구니들은 모임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운영은 타개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일차여 열린 비구니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권리 밖에 있기 때문에 이 회칙은 전국 비구니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린 비구니 소관도 아니고 현 집행부 운영위원회 소관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6천여 비구니들이 소관입니다. 알아야 할 권리를 우리가 상실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국 각지의 파행적 운영 구성의 실태로 첫 번째가 제가 강원지회 회원인데 강원 지회장을 사례로 들겠습니다. 각 지회장 선임에 보면은 회칙 제22조 3항에 지회장은 지회회원의 결의로 선출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현 10대 집행부 운영위원 공식 명단 문건에 따르면 2014년 3월에 현 강원지회장이 해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강원지회장 스님께서 그 현 집행부 운영위원 명단에 공식적으로 선임돼서 올라져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 비구니회가 14개 지회입니다. 그 가운데 8개 지회의 지회장 스님들께서 이렇게 이 2013년 3월 또 2014년 3월 또 2014년 9월 이 그 기간에 1년 그리고 2년 이 기간에 보면은 8군데에서 지회장 스님들이 말하자면 해임되고 또 신임으로 선임되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저렇게 바뀐 8개 지회장의 스님들께서 과연 해칙의 조항대로 그 전국에 있는 각 도 지회에서 선출된 지회장이신가? 저희가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를 할 때 31명이 발의를 했습니다. 서명을 다 받아서 또 목적을 명확하게 회칙대로 정관대로 명시를 해서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시총회는 열 수가 없다. 왜 열 수 없는가? 합법적으로 우리는 잘 운영하고 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총회를 열어야 하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임시총회를 지금까지 열지 않고 있습니다. 스스로 해칙을 어기셨습니다. 이렇게 해칙을 어긴 운영위원장이 어떻게 종단의 자성과 세신에 결사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제척 사유라는 것은 운영위원장 스님께서 일관성 있게 나는 합법적이다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보편적인 일반적인 상식으로 예를 들어서 직능대표 선출위원회에서 총무원장이 본인이 출사표를 내고 들어가서 본인을 뽑고 나오는 그런 격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열린 비구니 모임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 하는 행보에 적극 지지하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구니회는 비구니회가 종단의 한 축으로서 평등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불이익과 차별에서 벗어나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아주 더 급선무가 아닌가 합니다. 계속 총회 열어달라면 뭐 했는데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건지 계속 뭐 임시총회 가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변두리로 돌아야 되는가. 결혼 비구니 6,000명 이러면서 비구니 회관도 못 가고 이렇게 무슨 호텔 하나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 회의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무슨 비구니 위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질문을 요지다 보면 쉽게 말해서 운영위원회 이외에는 우리 집을 두고도 6천여 비구니 중에서 5,900명은 바깥을 왜 떠도느냐, 내 집을 놔두고 왜 이렇게 방황을 하느냐, 행색이 뭐냐, 이런 질문이자 질타로 들립니다. 물론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 집에 들어가보자. 그러나 대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집에서 저희들 권익과 저희들 권리와 의무 그런 것을 다 왜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우리는 그 운영위원회 외에는 비구니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말하기가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여기 제가 한번 질문인데 비구니 회비를 내고 계시는 분 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국 비구니 회칙 중에 제2장을 보면 회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회원의 자격은 2항에 보면 회원은 본회의 소정의 등록을 필요함으로써 자격을 취득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그 회장 스님이 대중 공예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임원회의 진행이 뭔가 조금 그 대중성이 없는 듯한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긴 하다 이렇게 해도 아무튼 그 1년 반을 마치고 제가 이제 내놓게 됐는데 그 즈음에 운영위원장을 좀 살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회장 스님께서 직접 그 운영 그 임원회에 갔더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먼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이 요명 스님이 살고 있다고 살고 있었는데 요명 스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분의 의사를 들어봐야 안 되겠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하시더니 자기가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스님 좀 살아달라. 그러면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회의를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이제 그 다음 임원회까지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니까 밤 9시 돼서 교환 스님한테 전화가 왔어. 아주 기분 나쁜 어쩌로 스님이 스님하고 모든 소임을 그렇게 의논한다면서 회장 스님이.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소리인가 자다가 그 전화를 받아가지고 뜬금없이 한밤중에 나한테 전화를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해서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서 회장 스님이 그 임원 스님들을 나한테 의논한 적도 없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임원회에서 이제 저를 임명을 해가지고 이런 스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냥 엉거주춤하게 제가 스님께서 살으라 하니까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 이렇게 겸손하게 선뜻 나서지도 못하고 제가 그래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운영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종회의원과 그렇게 깊은 관계가 있는지 난 전혀 몰랐어. 대중에서 임원회에서 뽑은 사람을 어떻게 스님 개인적으로 사적에서 그렇게 결정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아주 어디서 그렇게 용기가 났는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전화를 끊고 내가 참 똑똑하다 잘했다. 그런데 2시간 후에 또 전화가 왔어. 2시간, 1시간 후에. 이랬으면 어떡하지? 아무래도 안 되겠어. 스님이 그만 수석 부회장을 사라. 그렇게 해버린 거야, 스님이. 그러니까 찬탈이라 한 거야. 근데 제가 그래서 정말 하늘 쳐다보고 내가 나이 70에 이걸 운영위원장, 비구니 운영위원장 그것도 벼슬이라고 그걸 가지고 시비하고 나서기가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접어둔 거예요. 다시 이제 새로운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집행부를 구성해야 하니 스님이 총무부장을 하든 기획실장을 하든 해서 한번 일을 제대로 하고 내놓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동국대학교 있다 보니까 운영위원장 현 개한 스님의 언과 행이 늘 듣던 것도 있고 또 모든 일을 좀 죄송스럽지만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일을 잘 해왔기 때문에 앞에 2년 동안에 명호 스님이 일을 하실 때 그 스님과 더불어 하신 것을 제가 늘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명호 스님께서 일만 잘하시면 되니까 거기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제 업무에 충실만 하면 되겠다 해서 제가 그냥 다소곳 하고 있었습니다. 스님께서는 한 서너 자리는 자꾸 당신이 이 자리는 누구를 하겠다 누구를 한다 하고 스님 그럼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데 오후 3시입니다. 하는데 누가 문을 확 열고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한 3분의 스님을 불렀습니다. 근데 저랑 회장 스님이 놀래서 이게 쳐다보았는데 이 스님들이 다짜고짜 절 상대도 안 하고 딱 앉으면서 스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저도 너무 놀라고 충격스럽고 또 회장 스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른 스님들 같은 왜 이러냐고 어떻게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하는데 스님이 이렇게 집행부 구조를 회원 스님한테 맡겨가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되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실은 이제 동준 출가로 어른 스님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싶어서 또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스님 그러면
그들과 더불어 하시죠. 저는 뭐 뒤에서 스님을 밀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괜찮다고 그러셨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이련 스님이 운영위원장이 된 걸로 알고 나중에 스님하고 전화를 좀 해봐야겠다 했는데 하도 이게 바쁘게 돌아가는 바람에 회장 스님을 말씀을 오셨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한 5분 10분간 임명장 받고 그 다음에 회장 스님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부장, 국장 스님들도 같이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고는 임명장을 다시 참 무례하게도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도들을 살고 부전을 살고 비구신네 절에 가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말 한마디는 없고 무슨 간푸 싸움만 하고 명예와 무슨 수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해서 저는 지금 수술을 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왔거든요. 자, 따라다니면서 봤지만 비구니 종의원은 문 열어주는 사람이라거든. 문 열어주는 사람. 종에 가면 어서 나오세요. 문 열어줘. 어서 나오세요. 아니 우리가 무슨 신자요? 무슨 우리가 뭐 마당요 뭘로 수행자요. 우리도 불을 비칠 수 있고 불성 있는 사람이고 왜 비구니 무슨 감도 싸움 하지 마시고. 하나, 전국 비구니의 의견을 수렴하는 총회를 즉각 개최하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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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전국 비구니회를 파행으로 운영한 회장, 운영위원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위 여부가 실행되지 않을 시 청정성 회복을 위해 견의 대회를 개최한다.